당신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투자, 국내 유일의 투자 토크쇼 생산성본부와 함께하는 KPC 키포인트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아주 좋은 이 토크쇼의 MC로 소개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 토크쇼를 진행을 하겠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제가 게스트가 됩니다. 제가 게스트가 되니까 또 MC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스피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산성본부에서 이 키포인트 클래스를 기획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에이스로 알려진 박용석 위원님이 오늘 저를 대신해서 MC를 해주실 겁니다. 초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성본부 경영교육센터의 박용석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저희 첫 시간으로서 저희 김광석 경제실장님을 모시고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소문으로 듣기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에이스다, 패셔니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예, 네. 말씀이 필요 없고 보시면 알 거고요. 그런 대목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요. 오늘은 어쨌든 첫 시간이니만큼 이 키포인트 클래스 도대체 무엇이야 하는 의문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자답게 이 키포인트 클래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키포인트 클래스는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교양을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물론입니다. 저희는 다 베풀고 사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이어지는 여러 경영이나 경제나 회계나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의 지적인 궁금증을 자유롭게 또 이해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맡겨볼까요? 예. 네. 오늘 저희 첫 시간으로 네. 저희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 읽어주는 남자, 거시경제연구실장으로 계신 저희 김광석 박사님을 소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얼지 마세요. 예, 박사님께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네. 경제 전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어두운 전망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거 넘기세요. 예. 넘기고 그래서 편안하게. 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주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편으로서 오늘 1편의 주제는 2020년 정말 세계 경제 위기가 도래하는 건지 네. 요것과 관련해서 일단 박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요. 박사님께서는 최근에 더블 딥 시나리오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더블 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더블 딥. 더블은 이제 앞에는 더블이니까 두 번이죠. 두 번. 딥은 뭡니까? 움푹 패이는 거예요. 경제 침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경제 침체가 2019년에도 왔었는데 20년에 다시 한번 오는 느낌. 이걸 이제 더블 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블 딥이 오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다시 말하면 2019년에 저점을 찍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로는 2.0%라는 저점.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도 2.9%라는 저점. 네, 저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이죠. 그러다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래요. 물론 이 교육 토크쇼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일부들은 나는 전혀 회복을 못 느꼈는데 우리 경제 계속 어려운 거 아니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체감과 실제 지표의 괴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표상으로나 경제 여러 가지 면에 걸쳐서 19년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19년 말부터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2020년 1월 달 2월 초반까지만 해도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게 V자를 그리려고 하다가 멈춰서서 다시 꺾이는 거죠. 그래서 W자가 형성되는 그래서 더블 딥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사실 걱정되는 건 이 두 번째 딥, 두 번째 움푹 패임이 얼마나 더 움푹 패여질까? 지금이 가장 낮은 수준일까? 아니면 지금 촬영 시점이 4월 초인데 4월 말에, 5월 초에, 5월 말에, 6월 말에 더 안 좋게 흘러갈까? 이런 것들을 좀 전망을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더블 딥은 이중 침체 현상. 이것은 이제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W라는 이 두 번째 움푹 패임이 얼마나 더 진전될까? 그 시나리오를 정확히 그리고 대응해 나가는 기업이나 가게는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그 세계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분석평가사 등에서 보면요. 네. 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네. 더 경제 성장률이 뭐 한국이 역성장을 할 수가 있다. 네. 혹은 뭐 거의 성장을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실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저희 앞으로의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한국 경제 같은 경우, 자, 이런 모든 전망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전망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 전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전망이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신용평가사라든가 아니면 경제분석기관이라든가 아니 국제기구들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전망치도 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는 나름의 가정이 깔린 채 전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가 5월 달에 종식될 거다라는 전망 혹은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 동안에는 종식되기 어렵다. 상반기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정도를 전제로 한 채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4월 초에 진입한 우리 현재의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3월 말에 정점을 찍고 4월 중에는 그래도 종식되면 어떨까 하는 가장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릴 수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도 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요충제라고 하나요? 그런 거 뭐라고 하죠? 구충제 아닌가요? 구충제. 네. 구충제 하나가 코로나19를 24시간, 48시간 안에 이거를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물론 임상 실험은 안 했지만 그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제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개발이 되면 이게 종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그렇다면 4월에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 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겠고요. 그 다음 조금 중립적인 시나리오라면 5월까지는 간다. 조금 부정적인 시나리오라면 상반기를 넘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보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0%였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1.9%로 작년보다 더 어려워진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건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 5월까지 간다라는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더 크게 떨어집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도 이제 0%대에 가깝게 갑니다. 그리고 이게 시나리오가 상반기 내에 종식이 안 된다. 라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 우리 경제도 역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그 기본적인 어떤 배경 하나는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충격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나면 상당한 V자 반등이 있거든요. 생산성본부 입장에서도 기획하고 있는 여러 교육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몰려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포럼이나 여러 행사나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라든가 그리고 수출 계약 성사 이런 모든 경제 활동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 전 상태만큼 복구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V자 반등이 있기 때문에 상쇄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충격이 굉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말 그대로 장기화된다면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그만큼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코로나19가 그래도 4월 안에 종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경제 충격이 크진 않습니다. 작년만큼의 어려운 경제의 느낌이 되고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뚜렷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럼 어떤 회복이 있는지를 잘 그려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시나리오를 우리는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 급반등하는 그 경제 흐름에 맞게 적절한 전략책을 강구해야겠죠. 그렇죠. 그에 맞는 신제품도 개발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코로나19가 만약에 장기화돼서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올해 안에 그런 시점이 된다면 말 그대로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준하는 시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입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제 위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 IMF 외환위기 1997, 8년 그때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대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성장률로 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된다면 결국 이런 어떻게 코로나19가 잡힐까, 치료제가 개발될까, 어떤 식으로 우리 정책들을 강구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시나리오별로 계속 구상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입각해가지고 이게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코로나를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번져나가고 있는데 네. 이쪽의 상황은 또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지금 저희 쪽에서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계속 이게 코로나 확산된다고 하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뭐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중국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말 그대로 셧다운 상태가 지금 돌입이 된 거거든요. 그럼 셧다운 상태가 돌입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4월 중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글로벌리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와 외수 간의 급격한 탈동조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수는 다시 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외수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형 그런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뚜렷한 회복을 보이진 않겠지만 소위 말하는 교육 사업이라든가 국내 여행 사업, 국내 항공 산업, 국내 여러 가지 제조업 이런 경우는 회복을 나름대로 하겠죠. 그런 면에서의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계 경제의 위축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떤 충격 이런 것들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100이면 중국의 약 25%를 갑니다. 그리고 약 15% 정도, 14% 정도가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1, 2위 대상국이 이제 중국과 미국인 거죠. 근데 중국과 미국이 위축이 되면 경기적으로 위축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시나리오는 바로 제조업입니다. 밸류 체인을 고려해야 되는데 밸류 체인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딸기잼을 생산한다. 딸기잼을 생산하려는 기업은 당연히 그 앞에 R&D도 있어야 되겠죠. 디자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딸기를 농사짓는 누군가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 유통해서 제공해줘도 조달이죠. 그리고 그 딸기잼을 생산하면 이것을 또 유통을 통해서 리테일러에게 판매하고 유통업체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밸류체인인 거예요. 딸기 잼의 밸류체인. 근데 이 밸류체인 상에 일부가 해외에 가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영역의 밸류는 해외에 가 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밸류 체인의 일부가 해외에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일시적인 좀 불안감이 있었던 거 이해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제조업, 자동차 생산, 여러 우리 주력 산업에 걸쳐서 일부 부분품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만 있느냐?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미국의 알라바마 주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또 조지아에 기아차 공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 생산된 부분품들을 합쳐서 만드는 또 부품이 생산되는 공정이 있어요. 그러면 조지아 공정만 문이 닫아도 이 부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체코와 뭐 그밖에 동유럽에 몇 개 공정들이 있는데 그 공정의 일부만 차질이 있어도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이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일부의 병목 공정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같이 완제품 생산의 차질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분품을 공급할 만한 수요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대미국, 또 대유럽 수출액의 영향도 있겠지만 밸류체인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생산 부족 이런 것들도 야기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 꼭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뭐 그밖에 세계 경제가 같이 위축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관광객 수요라든가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지금 노선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노선수가 줄면 항공산업만 타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카드 산업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취소와 연기가 일어나면서 항공산업으로부터 그 취소에 대한 미수금을 받아야 되는데 미수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항공산업이 노선수가 90% 줄어들면 그러면 항공업만 죽느냐? 그게 아니라 항공업에 있는 기내식이 있단 말이죠. 기내식이 일평균 5만식이 제공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데 지금 5만식에서 1,000식으로 줄었어요. 그럼 기내식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특정 산업의 붕괴는 그 산업만의 붕괴가 아니라 관련된 여러 밸류체인상의 그런 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제가 재밌게 어떤 표현도 썼었냐면 제가 강의가 연기됐다고 제가 특강을 많이 가잖아요. 강연이 연기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포럼 행사 자체가 취소된 거예요. 그럼 그 호텔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VIP들, 해외 VIP들을 픽업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렌탈카 서비스가. 그러면 이 픽업 서비스는요, 그냥 95%가 줄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하는 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요. 그럼 이들이 주는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도 줄어요.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여러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만이라도 종식되는 건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겠지만 글로벌리 팬데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불안감과 위기가 계속 우리나라에게도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회복하는 것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밸류체인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업종이라든지 국가에 있어서 다수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